자, 3월 21일 오늘자 기준 종목들 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천 및 시장 또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등등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을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이 내역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는데, 일단은 개인적으로 백신이 조금 영향을 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다시금 달릴 거고요. 관련 내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, 말씀드린 내역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혹은 네이버에 이렇게 왕심심 카페를 검색을 해 주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.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담겨 있고요. 이 데이터를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,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. 21년도 저희 간단 내역 좀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21년도 합계 누적 최고 수익률 기준 저희 3413.36% 기록을 했고, 1096승 87패 1183개 표본 92.6%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22년도 현재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054.50% 187승 8패 195개 표본 95.8%를 달리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거를 제가 오늘 자정 안으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카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장 마감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, 제가 금요일날 추천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, 제가 이제 백신을 추가적으로 좀 맞고 왔는데, 이게 첫 번째 막 맞을 때에 비해서 좀 증상이 좀 안 좋았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쉬어갔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고, 일단 종목 하나 먼저 봅니다. 자, 3일 기업 공사입니다. 이게 목요일날 드린 거고, 오늘 이제 6,68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기본 차익권에 추가 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승으로 6,680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승 하나 잡고요. 그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제가 오늘 자정 안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, 또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18,500원까지 분이 못 올랐던 옵티시스도 18,600 기록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 역시 승 잡고 가고요. 그 외 종목들 특이사항들, 일단 목요일 드린 거는 추가 특이사항은 없네요. 어쨌든 제가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또 체크해서 자정 안으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 위주로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현재 코스피 보시면 2600 라인 제가 이탈 마감 가능성이 3월 이후에 30% 정도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요. 그 전에는 0에서 10% 정도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는 금리 인상발 악재가 반영이 됐을 시 증시가 빠질 수 있는 폭, 이 하단을 2600까지로 봤던 거고요. 이게 이탈 마감되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심지어 이렇게 2600 라인이 붙어 있는 때도 제가 이탈 마감 가능성을 이제 30% 언더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고요. 이슈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정상으로 따지면 이때 이 흐름이 저는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전쟁발 이슈가 이만큼을 잠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? 일단 금리 인상발 악재가 3월달은 지나갔습니다. 이게 지나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? 5월달이고요. 이때 QT와 또 금리 인상이 동반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유가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
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A씨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받는다. 이거를 이제 양적 완화, 금리 인하로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 대출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원래 받을 수 있는 뭐 대출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필요해서 지금 한 5천만 원 받았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너 대출 못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저 5천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5천을 꺼내 썼는데 이게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1억이 아니라 너의 한도는 5천이야. 이거를 갈수록 앞으로 3천, 2천으로 줄여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테이퍼링인데, 이 테이퍼링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수도꼭지를 잠근다라고 하죠.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거를 잠궈가는 과정. 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해주는 게 양적 완화 긴축이었다면 이거를 줄여가는 거,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다. 그러면 큐티는 무엇인가? 큐티는 갚으라 그러는 거죠. 너 내가 얼마 전에 빌려줬던 돈 갚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. 해서 회수를 해가는 과정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확히 큐티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? 원래 이 연준, FOMC, 연준 회의죠. 네, 이 패드가 연준입니다. 미국 연방준비위원회. 네, 이게 또 역사가 긴데 어쨌든가 뭐 유대인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뭐 50개 주가 이렇게 있죠. 51개 뭐 이렇게 주가 있는데 주마다 금리가 다 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환치기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는 만 원이 그대로 만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 캘리포니아에 갖다 판다? 그러면 11,000원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교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연방에 있는 모든 FOMC 이사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금리를 통일하자라고 한 거고 이게 연준 회의가 된 겁니다. 근데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 유대인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. 그 역사는 또 짚고 넘어가면 긴데 어쨌든 뭐 스페인을 비롯해가지고 영국 이런 국가 단위의 사업에 처음 발을 들였던 은행 그 갑부들이 이어져 내려온 게 연준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가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준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부 다 개인 기관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이 전 세계 금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. 자,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지정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이 QT라는 거는 이 연준에서 이제 국가 경제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금리를 조절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돈만 그냥 풀어냈죠. 돈만 풀면 그냥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푸는 방법이 시중의 화폐를 유통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. 시중에 나와 있는 채권들을 하나 둘씩 사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 채권 부자가 돼버리는 거죠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난 더 이상 안 사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고 또 시장에 돈이 묶이게 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QT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 문서를 다시금 팔아제끼는 거죠. 네, 이거를 사왔는데 돈을 융통시키기 위해서 채권들을 사왔는데 국채를 사왔는데 이거를 다시금 팔아제끼는. 근데 파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. 그래서 이 QT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수동적이다, 뭐 능동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. 좀 복잡합니다. 복잡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.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있을 거고 뭐 23년도까지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대출을 연장을 해줬던 부분인데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되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지금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
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딱딱딱 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좀 종종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. 네, 해서 이런 부분들이 5월에서 6월 FOMC 회의에서 좀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져 왔어요.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3월 달에는 금리 인상발 악재로 시달렸고 또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고요. 그 다음 악재는 5월 혹은 6월이 될 수 있다. 이땐 금리 인상 플러스 QT 긴축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앞으로 증시 흐름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에서 3주 내에 끝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뭐 저번 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화 된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로 인식이 될 것이고요. 그에 따른 주가 상승, 증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미국 증시가 가야 한국 증시도 갈 수가 있죠. 그러면 해외 증시를 좀 봤을 때 최근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많이 올라왔고 이게 나스닥이고 이제 종합지수로 보면 조금 뭐 이때 비해서 좀 낮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는데 3월 달에 3월 16일 FOMC 금리 인상이 지나고 나서 4거래일 연속 올라온 거고요. 그럼 이제 5월 달까지는 다소 좀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기대해야 되는 게 4월에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실적 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. 4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. 대략 저희가 아는 기업들은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애플, 아마존, 메타 이런 기업들이 다 거의 포함이 될 거고요.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대략 4월에서 5월 FOMC가 다시금 있기 전까지는 랠리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시장입니다. 자, 그러면 나스닥이 다시금 올라와서 대략 한 15,000 정도까지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시장의 의견 정도고요. 이번 흐름이 잘 넘어간다면 나스닥은 고점을 또 경신할 수 있다. 근데 또 반대 의견에서는 나스닥이 어쨌든간 14,000을 기록할지 14,500을 기록할지 모르겠으나 고점을 그리고 나면 이게 대략 한 6월쯤 될 거고요. 그 후부터는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4월 달까지는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올라갈 그런 좀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증시 역시도 지금 2600 라인이 이탈 마감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기존 확률이 30% 2600 이탈 마감 확률 30% 봤다면 일단 당분간은 저는 이걸 다시 10%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. 6월 이후 흐름부터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. 그때 어떻게 또 변할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. 해서 증시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. 해서 뭐 몇 달 정도만 놓고 본다면 증시 ETF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심지어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 박스권을 돌파 마감까지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. 지금 뭐 장당의 금리차 역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딱히 자료를 이렇게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유가도 오르고 있고 뭐 여러모로 지금 진퇴양난인 건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악재는 아니죠. 인플레이션에 이제 물가가 오를 것이고 이 물가가 생필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그런 주식들이면 또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식료품이라든지 이게 올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. 식료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도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도체도 종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.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건 전 해당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유가 관련주 정유 기업들 모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.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기간의 차이일 뿐 긍정론자든 증시에 대해서 긍정론자든 부정론자든 결국 한 뭐 5년 정도를 앞으로 내다본다라고 쳤을 때
이게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은 거의 100%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은 좀 방심하면 안 된다. 긍정론자라고 하는 부분도 저처럼 뭐 4월, 5월까지만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 4, 5년이다라고 봤을 때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맞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봐야 된다.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5월에서 6월달 FOMC 회의가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해 봐야 되겠고 또 전쟁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. 이때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금 고가를 훅 치고 갈지 아니면 저희가 일부 매도를 좀 하고 밀렸을 때 다시 또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. 자, 관련해서 뭐 종종 또 자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이나 또 되면은 제가 금리 인상 관련된 자료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. 저는 잠시 후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